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몇 배 더 아프다고 하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부는 결국 두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아들이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아드님들이 긴장하신 건지 표정들이 다들 굳었는데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병원을 싫어하잖아요. 뭐 주사도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데 우리 두 아들이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성인이 돼야 확실하게 검사를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다 성인도 됐고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아이들한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두 아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아드님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마땅히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고 그닥 걱정이 되지는 않네요. 이상하게도. 두 아들과는 달리 아빠는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님들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걸 또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그대로 제가 겪은 걸 또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제가 수술을 바로 앞두고 또 우리 막내 아들 앞에다 두고 얘기하기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도 술 받고 오래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임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래 못 살고 혼자 아이들을 길러야 되고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아이를 좀 지우자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거꾸로 이거 얘는 당신 안 닮고 날 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만 보면 정말 미안하죠. 늘 그 생각이 나고요. 얘네들은 아기 때부터 아예 소아과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많이 의논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늘 예의주시해서 지켜봤고요. 아이들의 건강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야 했던 부부. 하지만 그 이유가 유전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난 것도 있고 힘들게 키운 것도 있고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자면 그 요즘에 그 자폐증이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동맥 출로거든. 대동맥 나가는 길이야. 여기 아버지의 그런 특성은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대동맥 근부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거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보여. 다른 그 판막이 새거나 그러는 것도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이번엔 둘째 아들의 결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요게 지금 직경이거든. 요거 다시 한 번만 재봐 주세요. 저게 불러오면은 그렇지. 아빠처럼 수술해야 된다. 우리 직경이 다시 한 번만 갑자기 재봐 주세요. 커지면 안 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 3.2cm 정도. 그러면 이제 거의 정상에 속해 이것도. 그래서 병이 있으면서 대개 한 18살이면 한 70% 나타나요. 그렇다고. 네, 70% 나타나기 때문에 안 나타날 때는 건 아닐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검사를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네요.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증상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늘 조심하는 마음. 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아들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이제 조금은 털어버릴 수 있겠죠? 후원을 통해 두 번째 신장 수술을 마친 한기범 씨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1인 미디어 시대답게 농구 관련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영상 편집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농구 동영상이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워서 지금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농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서 그거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심장병 아이들 돕기, 그 다문화 가정, 농구 꿈나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째 재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2011년도에 자선농구 경기를 처음 시작했어요. 한 대회에 한 3~4명 정도 이렇게 수술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대기업이나 아는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서 후원금을 받아요. 그렇게 모은 돈하고 또 이날 당일날 때 성금 모은 거하고 해서 100%를 이렇게 우리 심장병 환자 단체한테 직접 저희가 성금을 전달합니다. 농구를 통해 재능 기부는 물론 특별한 인연도 만들었다는 한기범 씨. 오랜만에 그를 만나기 위해 예쁜 꽃다발까지 들고 부부가 나섰는데요. 나 쫓아왔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최근 샌드 아티스트로 변신한 개그맨 임혁필 씨. 얼마 전 전시회를 열어서 축하 인사 겸 방문했답니다. 두 사람은 한기범 씨가 은퇴 후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중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계속 예능 쪽으로 이렇게 사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포괄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 안에 이제 개콘이 들어간 거죠. 그 개그맨 그게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해봐도 좋겠다. 그게 뭐 이제 소질이 있고 막 그랬으면은 아마 그걸 갔을지도 모르는데 단발성으로 다행히 또 끝났으니까 재주가 없구나 이쪽에 내가 또 생각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 이제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렇게 자기 팀 농구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3개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르쳐 주니? 없대. 그럼 나랑 같이 뛰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혁필 군하고 다른 여러 사람이 직접 그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팀을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장이고. 어느덧 17년째 개그맨 농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 한기범 씨. 사실은 개그맨들이 프로농구 선수 알다 보니까 연습을 잘 못하고 실력이 항상 없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바라봐 주신 감독님이라 지금까지 내가 다음같이 17년 동안 마음을 비웠어요. 개그맨 농구팀이 한기범 감독님 작전대로 한 적이 없어요. 농구를 통해 친분을 쌓은 두 사람. 이제는 아내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이뻐해 주세요. 한날은 저를 위해서 그랬는지 그런 어떤 혁필 씨 와이프랑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림을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지금도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고 그 그림 내용이 상당히 엄마라는 일하는 엄마라는 거에 동감할 수 있는 공감하는 정말 그림이어서 이렇게 선물 받았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두 분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이게 워낙 그럼요. 그러니까 워낙이 부부애를 상징하는 두 분 더 사이 돈독해지시고. 아유 고맙네. 아유. 제가 여기서 더 잘 되고 그러면은 아마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늘 잘 갖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림 선물 좀 해줘요. 왜냐면은 직접 또 그린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볼 때마다 저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 제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물들을 해줘요.
해주면 그림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만 제가 선물해줘요. 아까 제가 그 원한 그림 선물했잖아요. 사실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머리숱 많이 그려놔야겠다. 우리 형수님은 뭐 원래 머리대로 하고. 사랑 영원히 하시고, 아까 그 원한 그렸잖아요. 그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그림 선물뿐만 아니라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는데요. 지금도 애들보다도 더 열심히 뛰세요. 운동할 때 보면은, 형님 저렇게 안 뛰어서도 되는데. 근데 막, 나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막,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막 점프도 더 많이 하시고, 진짜 리바운드도 더 많이 하시고, 형님도 더 운동하셨으니까 또 같이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형님 드리고 싶은 말이, 뭐, 운동도 좋고 다 좋고, 그렇지만, 뭐, 남한테 좋은 일도 좋지만, 건강하시고 형님 목도 좀 많이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유, 정말, 정말. 후배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임혁필 씨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릎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더 이상 다를 연골이 없을 정도로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염증을 일으킬 연골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통증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뼈가 손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웬일인지 그는 피하고 싶었는데요. 아직 농구가 좋고 또 운동하는 게 더 좋아서 진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최악의 경우가 왔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저 좋아하는 농구를 하면서 자선 활동에 집중하고 싶은 한기범 씨.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인생관이 바뀐다고 하죠. 내게 주어진 삶이 보너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점차 여유가 생겼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고 그냥 즐겁게 여행 왔습니다. 아, 어머님이세요? 네. 키가 작으신데 어머니가 이 작은 몸에 그냥 나 같은 이렇게 낳기 힘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 오늘 아드님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어떠세요, 기분이? 아유 좋죠. 손자 며느리 아들. 그럼 그의 가족 여행 한번 따라가 볼까요? 와, 여기 예쁘다. 이쪽 길이 너무 좋다, 그치? 오랜만에 숲속을 걸으니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진 찍자. 엄마 또 붙으시. 오동추 야날이 밝아. 하늘 보면서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 아니요 그저 비오는 밤낮 술술이.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애들도 따라하고 재밌어하고 또 저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활력을 얻고 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막 재밌게 하면 같이 동요를 많이 해주세요. 네. 어머님들 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죠. 유난히 닮은 점이 많았던 어머니와 아내. 그래서 그런지 유독 모녀 사이 같이 느껴지는데요. 집사람이 어머님한테 호칭도 처음서부터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호칭이 거의 없었거든요. 딸이나 같죠. 뭐 며느리나 딸이나 그냥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없으셨어요? 없어요. 뭐 왜 없어 엄마. 있기야 있었지. 있었는데 있었는데도 내가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도 너 잘못한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없지?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반보씩도 뒤로 물러나면서 용서라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입장이면 이런 마음이 들면 막 미워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거보다 자꾸 풀어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저희 신랑 잘 거두고 저 새끼 잘 거두고 그러면 만족해져. 뭐 더 이상 저 안 아프고 그저 저희 새끼들 같이 잘 꾸려나가는 게 난 그거 이상 더 행복한 거 없어요. 그게 제일이지. 그리고 가끔 저 느닷없이 와서 이제 엄마 맛있는 거 해준다고 또 와서 해줘. 느닷없이 와. 그냥 온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와서 그냥 가요. 예, 그렇게 해주고 또 엄마 가고. 집에 계신 것만 가고. 확인하고 가요, 그냥. 응. 해주고 아무 때나. 가고 그래. 사실 이번 여행은 어머니의 기분 전환을 위해 준비한 거랍니다. 시원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길 바라며 온 가족이 계획한 건데요. 그나저나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내리는 가족들. 대체 뭘 그렇게 싸가지고 온 건가요? 어머님이 문어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자숙 문어.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위주로 일단은 장만을 해봤어요. 집에 있는 양념부터 반찬까지 꼼꼼하게 챙겨왔네요. 그 마음이 기특한지 어머니도 요리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너무 잘해요. 음식 솜씨가 좋아. 우리 이제 이렇게 안 시켜 먹잖아요. 집에서 뭐 애들도 해서 해먹이. 주부 구단의 능숙한 솜씨를 발휘하는 아내. 드디어 한상 가득 아내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기범 씨의 차례. 숯불 향을 머금고 노릇노릇 익은 고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소금 뜯는 거를 너무 크다. 맛이 너무 좋네요. 아주 끌려. 아드님은 어때요? 아빠가 보여주신 고기. 잠깐만요. 좀 먹고 나서 얘기할게요. 맛있어서 얘기를 못해. 맛있어서 얘기를 못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만인지. 결혼 후 한동안 그의 가족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기범 씨가 가장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50에 우리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집 사놓고 이제 엄마 오라 그래서 집 사놓고 이제 같이 아들이 집 사놓고 엄마 이제 올라오시라 그래서 이제 사놓고 이제 스카드비 받아가지고 집 사놓고 셋째 아들도 얘가 장가 보내고 큰 아들도 얘가 장가 보내고 고맙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냥 고맙다는 거. 이런 말도 한번 못 해보고. 아니에요 엄마. 저희 어머님 많이 발전하셨어. 글쎄요. 직접적으로 고맙다 막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는데. 당연히 아들로서 어느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그런 상황이 됐으면 했을 테고 저 말고 형도 그랬을 테고 저밖에 돈을 안 벌었고 그나마 제가 스카우트비 받아가지고 스카우트 받아가지고 있고, 목돈으로 있어서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뭐 제가 아니라도 다른 우리 큰형이든 뭐 막내든 그런 상황이었으면 다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들. 그런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유, 말도 못해줘. 뭐 배란간에 거리를 앉게 됐으니 기가 막히죠. 뭐 나야 그러게 전세라도 얻을 돈으로 좀 구해지. 어쩌면 그렇게
홀랑 몸뚱이로만 나오냐. 내가 사부인 보고 또 얘기하고 내가 그랬구만. 그러니 뭐 언제 빚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얘는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사부인한테만 얘기했지 내가. 사부인한테. 너무 가슴한테 이런 얘기도 한 번 못 해본 거예요. 처음 얘기했네.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하네.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냥 눈물이 흘리고 밤이면 그래도 이런 얘기 한 번 아들한테 못 했어요. 오히려 사돈끼리 듣는 거예요. 저희 그래, 엄마 살아계실 여기, 때. 통화도 하시고 뭐도 하시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아마 저희 엄마가 뭐 두 분이 생각이 똑같으신 거죠. 답답한 거죠. 크게 팡팡 도와주지도 못하고 얘네가 망할 줄도 몰랐고. 도움을 받은 후 9년째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연예인, 농구선수 이렇게 섞어서 사랑과 희망팀 나눠서 심장병원이 돕기 자선 농구 경기죠. 며칠 후 열릴 경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과 행사 준비에 한창인 모습. 자, 심장병원을 돕는데 일을 하자. 그럼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선배다 보니까 함께 동참을 해서 이걸 만들게 됐죠. 지금 이제 한 대표님이 심장 수술하고 나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하고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었고 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농구로 그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농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구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농구를 베풀 수 있고 열심히 재능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그 나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희망이다라고 제 표어가 나눔은 희망이다.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다. 끝나지 않은 인생을 향해 나눔이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기범 씨. 내 인생은 농구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시절도 종일 운동만 했고 대학 시절은 주말에 한 번 쉰 적도 없이 농구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2의 인생 농구를 통해서 재능 나눔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 선수에서 키다리 아저씨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전하는 키다리 아저씨 한기범 씨. 당신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할게요.